나는 지금 월급을 받고 있는데 내 월급이 좀 적다는 생각이 드시는 분들, 부족하다는 느낌이 드시는 분들은 이 영상 보시면 되게 도움 많이 되실 것 같거든요. 제 옆에 나와 계신 분은 실제로 직장 생활을 하시다가 지금은 10억대 부동산 자산가가 되신 분이십니다. 권유디님 모시고 좋은 컨텐츠 한번 만들어 볼 텐데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권유디라고 합니다. 10년 동안 공무원 생활을 하다가 이제 얼마 전에 은퇴를 하고 이제 전업투자자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공무원이라고 하면 뭐 네. 우리가 대충 공무원 월급이 저거라고는 대략적으로 알고 있는데 네네. 월급이 어느 정도 되셨어요? 신입사원 때는 이제 월 200만 원 정도 받으면서 이제 생활을 이어나갔습니다. 그러면 네. 그 공무원 생활 몇 년 정도 하신 거예요? 저는 한 10년 정도 했어요. 10년 정도? 네, 맞습니다. 그러면 시작할 때 200으로 시작해서 10년 네. 뒤에도 네. 비슷한 월급인가요? 300만 원 초반대로 이제 10년 만에 좀 변화가 생기긴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여전히 자본주의 사회에서 생활을 이어나가기에는 좀 쉽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쵸. 네. 투자에 대한 생각조차 못했고요. 네. 그냥 투자의 투자도 몰랐고 재테크의 재자도 몰랐어요. 삶을 그냥 즐겼어요. 금요일과 토요일에 집에 있으면 인생이 망했다? 약간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 약간 같아요. 나 나가서 놀아야 되고 빨리 맞아요. 사람 만나야 되는데 이런 생각을 가지셨고 맞아요. 그러면 뭐 월급 중에 대부분의 소비는 거의 노는 데 쓰셨겠네요? 맞아요. 직장생활 10년 하셨는데 네. 투자를 시작하신 건 어느 정도? 투자는 5년 정도 됐습니다. 직장생활 10년 중에 5년은 그냥 직장생활만 나머지 5년은 이렇게 병행하신 거예요? 맞습니다. 네. 공무원 시절에 200만 원, 진짜 좀 박봉이라고 할 수 있는 적은 금액을 받으면서 이렇게 생활을 하셨는데 이런 적은 금액을 받는 사람이 5억, 10억 이렇게 진짜 억 단위의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방법이 있고요. 근데 저도 투자를 시작하기 전에 와닿지 않았어요. 그치, 사실 네. 공감이 잘 안 되지. 네, 공감도 안 되고 이런 방법이 있다고 하는데 현실은 월 200을 버는데 어떻게 하면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방법이 있더라고요. 투자 생활을 하면서 3단계 법칙을 알게 됐거든요. 1단계는 절약을 해야 돼요. 일단은 네, 일단 저축을 해야 돼요. 최소한 돈이 3천만 원 정도는 모아야 무언가를 시작할 수 있더라고요. 네. 두 번째는 선택을 해야 돼요. 3천만 원을 모은 상태에서 어느 지역을 갈지 또는 돈을 더 많이 모아서 더 좋은 지역을 갈지 선택을 할 수 있는 시기가 오거든요. 그 선택을 했으면 마지막 3단계 행동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이어나가시면 결과를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1단계, 2단계, 3단계 얘기해 주셨으니까 1단계부터 한번 가볼게요. 네네. 이제 절약, 돈을 모아야 된다라고 네. 했는데 그러면 이 3천만 원을 가지고 뭘 하는 게 맞아요? 더 모아야 돼요? 네. 아니면 어디 투자를 해야 돼요? 일단 거기서 이제 선택을 하게 되는데 난 지금 좀 투자를 하면서 경험도 쌓고 자산을 좀 일구고 싶다. 그러면 지방을 가보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수도권으로 투자를 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고요. 그러니까 지방을 가서 경험을 할 수 있고 지방도 충분히 수익을 낼 수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1억 원이 됐다? 거기서는 선택지가 되게 많아져요. 나는 수도권을 갈 수도 있고 또는 지방을 갈 수 있는데 1억 원이 있다 보니까 지방 중에서도 조금 더 좋은 지역을 갈 수 있어요. 좀 유망한 지역이나 맞아요. 좀 큰 지역을. 맞아요. 지금 시기가 이제 하락장이다 보니까 이제 가치가 좋은 지역과 덜 좋은 지역의 가격 차이가 줄어든 상황이거든요. 그런 상황에서는 더 좋은 데를 가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1억 원을 가지고 있으시다면은 그런 선택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제가 막 이 영상 같은 거 보면 좀 자극적인 거 막 100만 원으로 투자하는 방법, 300만 원으로 내 집 마련하기 막 이런 거 있잖아요. 네네. 근데 100만 원, 300만 원으로는 현실적으로 좀 어려운 거 쉽지 않죠. 네, 쉽지 않고요. 그러니까 100만 원, 300만 원 이렇게 돈을 모아서 부동산 투자를 한다는 건 솔직히 정말 쉽지 않아요. 이건 시장 상황이 받쳐줘야 되고 과거에 매매가는 그대로인데 전세가가 갑자기 치고 올라와서 매매와 전세의 차이가 정말 많이 줄어든 상황 말고는 정상적인 상황에서는 정말 쉽지 않거든요. 최소한 3천만 원은 모아야 뭔가 실행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유디님은 이제 부동산 투자를 하셨잖아요. 네. 그 부동산 중에서 어떤 좀 투자를 하신 거예요? 저는 아파트 투자만 했습니다. 왜 아파트만 하셨어요? 처음 투자를 시작할 때 주식을 할지 뭐 부동산 투자를 할지 되게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근데 주식을 먼저 좀 봤어요. 근데 주식을 잘 하시는 분들이 뭐 유튜브나 다른 영상 매체에 나오잖아요. 수트를 되게 말끔하게 입으시고 피부도 하얗시면서 뭔가 네. 학식이 뛰어날 거 네. 내야 될 것 같고 맞아요. 안경도 되게 멋진 걸 쓰시면서 이마를 계속 찡그리는 듯이 막 이렇게 하면서 고뇌를 네. 항상 맞아요. 안고 살고. 그렇죠. 근데 그게 제 스타일이 아니었거든요. 부동산 투자를 좀 하시는 분들을 보니까 카라티를 딱 그냥 입으시고 되게 편하게 이렇게 하시면서 몸으로 뭔가를 하시려고 하는 결과를 내려고 하시는 그런 느낌을 받은 거예요. 제가 되게 똑똑하지 않거든요. 몸으로 해야겠다. 이게 내 길이다. 그래서 아파트 투자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이제 아까 1억을 모으면 수도권으로 갈 수 있다고 하셨잖아요. 네, 맞아요. 그러면 진짜 실제로 좀 네. 1억 가지고 투자할 수 있는 수도권 네. 뭐 이렇게 좀 단지나 이런 걸 보여주실 수 있나요? 보여줄 수 있죠. 네. 세종님은 네. 1억 원을
수도권으로 수도권 아파트를 살 수 있다는 생각을 해보셨나요? 아니요. 안 해보셨어요? 한 번도 안 해봤습니다. 그럴 수 있어요. 1억이 작은 돈이라고 생각해서 그렇게 말씀드린 게 아니라 수도권 아파트를 생각하면 최소 5억, 6억은 있어야 되고 네. 1억이 있으면 5억짜리 1억 해주세요 하지 않는 이상 그쵸, 맞아요. 1억을 살 네. 수 없잖아요. 그래서 네.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하죠, 당연히. 네. 네. 근데 그게 지금 현실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방 3개에 강남을 지하철을 타고 1시간 내로 갈 수 있는 그런 단지가 있거든요. 뭐 있을 수 있어요. 네. 근데 막 세대도 적고 이런데 안 좋은 아파트 이런 데 말고 네. 진짜 살만하고 깨끗하고 맞아요. 주변 인프라 괜찮고 이런 맞아요. 데가 1억으로 가능하다고요? 맞습니다. 그거 주변 보여주세요. 환경도 좋고 아파트가 깔끔하게 몰려 있어요. 제가 한번 그거 네. 볼게요. 시청자분들은 실제 지명을 보실 수는 없어요. 저희 지명을 얘기하지 않을 거지만 제가 진짜로 한번 보고 괜찮은지 아닌지 한번 판단해 볼게요. 네, 좋습니다. 제 매의 눈으로 봅니다. 네, 볼게요. 지역명은 이제 안 나올 네, 거예요. 안 나오니까 여기 이제 월구역이 있고 여기 부자 아파트 이렇게 모여 있잖아요. 있어요. 여기서 한번 클릭해 보면은 역 바로 앞에 있는 게 진짜 역 바로 앞이에요. 네, 24평인데 이 4평이면 이제 방 3개짜리. 네, 방 3개짜리인데 3억 3천 최저가가 찍혀 있고요. 그리고 5층 이상은 3억 5천. 1층은 지금 1억 미만으로 살 수 있고 5층은 한 1억 1천 정도. 그리고 이 단지만 있는 게 아니라 아파트가 워낙 많잖아요. 역에서 바로 앞에 있는 단지가 지하철을 타면 한 번만 갈아타면 바로 강남을 갈 수 있거든요. 1시간 이내로. 맞아요. 그런 단지가 지금 1억으로 투자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근데 1억이 안 드는 거네요. 그쵸. 현실적으로는 현실적으로는? 네이버 부동산에 있는 가격이 네. 실제로 거래되는 가격 아니에요. 왜냐면 지금 하락장이잖아요. 네. 사람이 집을 안 사요. 그러네. 네. 그래서 집을 보러 가서 사장님한테 2천만 원만 깎아주면 나 할 거다. 그럼 매도인한테 물어보겠죠. 매도인분은 급하잖아요. 지금 당장 하락장이기도 팔아야 하고. 되니까. 지금 매수인이 붙는다는 이 상황도 믿기지 않는 상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내고를 조금 더 해주더라도 빨리 팔고 싶어 해요. 그래서 이거는 현실적으로 1억 원이 안 듭니다. 근데 이게 수도권이긴 한데 이제 경기도잖아요. 강남이랑 진짜 가까운지 궁금하거든요. 네이버 지도를 한번 지도, 들어볼게요. 지도 한번 가볼게요. 이제 역은 말씀드릴 수는 없어요. 혹시 네. 이게 뭐 투자 권유가 될 수 있으니까. 맞아요. 여기 월부역에서 네, 월부역에서. 이제 출발을 하고 강남역을 쳐볼게요. 누르면 대중교통으로 딱 맞네. 52분이 걸립니다. 오. 방금 이게 진짜 그 역 바로 앞에 있는 아파트 단지 찍은 거니까? 맞습니다. 뭐 나오는데 한 5분 걸린다 치면 진짜 도어투도어로 1시간에 이제 강남역까지 도착할 수 있는 거네요. 맞아요. 네. 이런 단지가 진짜 있구나. 네. 지금 상황이 어. 되게 투자하기 너무 좋은 상황이에요. 네. 신기하네요. 투자 권유하고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 아닙니다. 맞아요. 실제로 네. 1억이 만약에 내가 생겼다라고 하면 수도권에도 살 수 있는 아파트가 있다는 걸 보여드리는 거니까 오해는 안 하셨으면 좋겠고. 자, 그러면 3단계가 왔어요. 네. 이제 1억이 있고 이제부터 뭘 해야 될지 잘 모를 때. 그럼 네. 1억부터 그 다음 단계는 어떻게 돼요? 네. 다음 단계는 이제 행동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행동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왜냐하면 학교에서 또는 직장에서 투자를 어떻게 해야 될지 가르쳐 주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럼 투자로 돈을 버는 사람들을 만나야 돼요. 그 사람들이 어떻게 행동하는지 봐야 돼요. 그대로 하면 돼요. 근데 그걸 따라한다고 해서 처음부터 되는 게 아닐 거 아니에요? 아니, 따라하는 게 따라하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이런 생각은 드시지 않으셨어요? 정말 쉽지 않았죠. 왜냐면 제가 살던 삶이 있고 음. 그걸 뛰어넘는 노력을 해야 되니까 네, 미치고. 그걸 쉽지 않았는데 저는 왜 열심히 했냐. 박봉으로 6년 정도 일을 했잖아요. 그때 제 감정은 나는 소신대로 살 수 없는 사람이다. 그게 무슨 의미예요? 회사에 어떻게 보면은 레버리지를 당하고 있고 그러니까 내 시간을 투자하고 있고 내가 아니어도 다른 사람들이 충분히 대체될 수 있는 일을 하고 있고 좀 부품 같은 느낌을 받았어요. 그래서 소신대로 살 수 없죠. 왜냐면 제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게 아니라 회사의 방침대로 회사가 나아가는 방향으로 저는 일을 하는 사람이니까 이런 생활을 하고 그냥 명예퇴직을 하고 그냥 연금을 받으면서 살아야 되는 그런 사람인 줄 알았는데 나도 부자가 될 수 있겠구나. 내 소신대로 할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시작을 하시고 나서 네. 10억을 만들 때까지는 이제 어느 정도가 걸리셨어요? 10억을 만들 때까지는 2년 정도 걸린 것 같아요. 2년 정도? 네. 그럼 처음 종잣돈은 얼마셨어요? 처음은 1억으로 시작을 했고요. 1억으로. 6년 동안 1억을 모았는데 네. 2년 만에 그게 10억으로 불어났어요. 6년에 1억을 모았는데 2년에 10억이 됐다고요? 네. 3분의 1 정도의 시간밖에 안 걸리신 네, 거예요? 그쵸. 맞아요. 오. 네. 내가 된다고 생각하면 그게 결과로 나오더라고요. 네. 좋아요. 제가 의심 너무 네. 기분 나빠하지 마세요. 그게 시기가 좋아서 됐던 게 아닐까요? 왜냐면 이제 네. 유디님이 딱 마침 투자를 하려고 할 때 네. 상승장이 있었고 네. 그 상승장에 마침 초입에 들어가서 네. 운이 짝게 딱딱딱 맞아가지고 네, 네. 돈을 10억을 벌 수 있었던 게 아닐까? 네네. 공감해요. 네. 시기가 좋았던 것도 있고 제가 운이 좋았어요. 왜냐면 저는 부동산 상승이 시작하기 전에 시작을 했거든요. 그리고 공격적으로 투자를 했고 운이 좋았어요. 한마디로. 근데 제가 그때 두려움을 갖고 있었잖아요. 행동을 안 했다면
결과가 안 나왔을 거예요. 저는 된다고 생각하고 무조건 밀어붙였어요. 왜냐하면 그때 상황에서도 지방은 안 된다. 사람들이 수도권 끝났다. 그런 분위기가 팽배했거든요. 부동산은 끝났다. 근데 저는 너바나나라는 사람이 된다고 했어요. 그럼 그분이 그 방향으로 100억이라는 자산을 이루셨으니까 전 그 방향대로 그냥 스펀지처럼 흡수했어요. 그 말씀을. 그리고 행동을 한 거예요. 나중에 상승장이 왔을 때 네. 이거 공부하면 알 거 아니에요. 네. 그때 그럼 투자를 시작하면 되겠네요. 그때 투자를 시작하면 늦을 수도 있고 오히려 지금 해야 네, 된다. 오히려 지금 공부를 해야 돼요. 부자들은 어. 모두가 두려워할 때 용기를 내는 사람이 성공을 하고 모두가 환호할 때 두려워하는 사람이 망하지 않아요. 지금은 모두가 두려워하고 있잖아요. 부동산을 사면 망한다. 부동산은 앞으로 떨어질 거다. 라는 생각이 만연하고 있어요. 지금 같은 하락장에서는 좋은 것과 덜 좋은 것의 가격 차이가 줄어든 상황이에요. 다 떨어져 있으니까. 네, 다 떨어져 있으니까 싼 가격으로 좋은 단지를 투자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는 거예요. 지금도 기회가 있고 1년 전도 기회가 있고 항상 기회가 있었어요. 한번 보여드릴까요? 한번 보여주세요. 네. 아파트 실거래가 아실. 네, 아실을 들어가 볼게요. 네, 서울을 가보시면 마곡동이라는 데 있거든요. 너무 네. 좋아요. 마곡하면은 엠벨리라고 다들 아실 최고죠, 거예요. 최고죠. 네. 그 중에서도 가장 선호하는 게 7단지. 7단지, 대당단지죠. 네, 맞아요. 7단지를 한번 클릭해 볼게요. 40평대를 한번 볼게요. 40평대가 되게 타입이 많아요. B타입이 최근까지도 거래가 되고 있는 것 같아서 B타입을 한번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네. 그리고 송파구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선호하는 잠실이라고 있어요. 네. 그 중에 트리지움 30평대 단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가격 차이가 되게 많이 벌어져 있잖아요. 엄청 많아요. 네, 근데 1년 전에 가격이 이렇게 붙어 있었어요. 그러네요. 네. 잠깐만. 지금이랑 거의 한 2.5배 차이 나는 것 같아요. 맞아요. 이때가 되게 하락장이었거든요. 하락장에서는 제가 방금 말씀드린 대로 좋은 단지와 덜 좋은 단지 가격 차이가 줄어들잖아요. 이때가 기회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때가 기회가 한 번 더 있었어요. 근데 이때만 있었냐? 과거를 한번 볼까요? 이때도 있었고. 더 붙어 있는 때도 네. 있는데요? 이때도 있었고, 이때도 있었고, 항상 기회가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가격이 또 벌어졌다? 여러분들 지금 집을 안 사잖아요, 사람들이. 그럼 이 가격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실 만한 단지를 이렇게 가져와서 예를 들어 드린 건데, 이런 상황이 전국적으로 모든 지역에서 진행되고 있어요. 근데 저는 많은 지역이니까 과거를 복귀하다 보니까 2016년에 마곡 엠벨리 7단지 40평대 가격이 이 정도였는데 트리지움이랑 비슷한 거 아닌가? 붙여봤어요. 그랬더니 이런 결과가 나오더라고요. 항상 기회가 도사리고 있고 지금 공부해야 이런 기회를 잡을 수 있다. 이때는 항상 하락장이었으니까. 하락장이라고 해서 돈을 못 버는 게 아니라 네. 오히려 반대로 생각해서 싸게 살 수 있는 기회가 하락장인 거네요. 맞아요. 비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 게 아니라 맞아요. 오히려 싸게 사서 나중에 비싸게 팔 수 있는 기회가 지금 있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투자했던 시기보다 지금 훨씬 더 좋아요. 제가 투자할 때 쳐다보지도 못했던 단지들이 지금 기회를 주고 있어요. 훨씬 더 적은 투자 채수로 여러분들은 10억 이상을 달성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지금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네. 유디님 네. 투자했었던 것들 중에서 네네. 좀 제일 수익률 좋았던 거는 뭐예요? 수익률 한 1000% 정도. 1000%요? 네, 수익률은 1000% 정도 됐었고요. 자, 1000만 원을 투자해서 거의 1억 원을 수익을 올렸던. 10배네요, 10배? 네네. 코인도 1000% 차이가 없어요. 네, 어떻게 투자를 했냐면 지방광역시를 갔어요. 네. 지방광역시 중에서도 제일 좋아하는 그 지역이 있을 거잖아요. 그 지역에는 이제 사람들이 좋은지 아니까 투자자들도 그렇고 내 집 마련하실 분들도 그렇고 되게 몰려 있더라고요, 사람들이. 근데 내가 가면 좀 늦은 거 아닐까? 제가 배운 대로라면 사람들이 두려워할 때 용기를 내야 된다고 하는데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지역 중에 가장 좋은 지역이 어딜까라고 생각을 해봤더니 그 지역, 즉 사람들이 지금 몰려있는 지역보다 조금 덜 좋지만 그래도 사람들이 좋아하는 신축 아파트도 있고 상권도 좋고 이런 지역이 있더라고요. 가니까 저 혼자밖에 없는 느낌을 받았어요. 아무도 관심이 없는. 아무도 관심이 없고 부동산에 사람들이 한 명도 없고 지방광역시의 그 구에 전세 개수가 0개. 전세 개수가 0개라는 의미가 뭐냐면 빵개가 될 수 있나요? 저도 그때 되게 놀랐어요. 전세 개수가 0개의 의미가 뭐냐면 투자자들은 세입자를 맞추려면 전세 광고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투자자들이 아직 안 들어왔다는 거예요. 아직 아무도 집을 안 샀다. 그래서 전세 개수가 0개였어요. 이거 뭔가 이상하다. 그리고 나밖에 없네 여기. 이거 할 수 있을까? 그땐 저 역시도 마찬가지로 초보 투자자였으니까 되게 두려움이 많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바나라는 사람이 해주신 말씀을 그냥 그대로 한 거예요. 두려울 때 들어가야 맞아요. 네, 환희할 수 있다. 네, 맞아요. 그래서 갔죠. 갔더니 부동산 사장님들이 일단 놀라요. 여기 왜 왔냐 갑자기. 어. 또 서울에서 왔다고 하니까 표준말을 쓰는 사람이 왔다고 하니까 되게 놀라고 냉장고에서 되게 영롱한 빛깔의 음료가 나와요.
좋은 거. 좋은 거. 좋은 거. 네. 원래 뭐 사이다 정도 나오는데. 맞아요, 아니, 맞아요. 건강 음료 같은 거. 맞아요. 상승장에 가면은 쳐다보지도 않아요. 그치. 이게 왜 오냐 그러는데 이제 그런 시장 가면은 대접받는구나. 네. 음료에 대한 브리핑이 한 5분 정도 돼요. 저기 금산에 있는 인삼으로 맞아요. 뭐 이런 식으로. 네. 그런 식으로 시작을 해서 이야기들이 이제 나오게 되죠. 다른 부동산으로 옮기려고 이제 신호등을 기다리고 있는데 그 부동산이 한 개만 있는 게 아니라 그 아파트 단지 여러 부동산이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부동산 앞에 사장님들이 나와 있는 거예요. 한 번씩. 삼촌, 이게 뭐 하러 왔어? 이러면서 호객행위를 하시는 거예요. 워낙 부동산 경기가 안 좋았을 때니까 맞아요. 그 지역이. 맞아요. 부동산에서도 이렇게 하는지 처음 알았어요. 그때. 네, 저는 어쨌든 아파트를 사러 간 거니까 이 가격이면은 가치 대비 너무 싸다. 가격이 아직 상승하지 않은 일직선 상황이었어요. 이거 기회가 될 수도 있겠다. 한번 해보자 라고 했죠. 투자를 했어요. 오케이지 뭐 가는 네. 거지. 전세 광고가 등재되자마자 거의 10분 만에 한 번씩 전화를 받은 것 같아요. 네. 전세 들어가고 싶다고? 네, 전세 들어가고 싶다고. 근데 그때 전세가가 좀 계속 오르는 상황이었거든요. 굳이 2년 사실 분 말고 그냥 2년 미만 사실 분을 구하면 더 전세 현금 흐름이 빨리 회수되니까 그러게 더 좋은 선택이지 않을까 하고 전세를 이제 1년 6개월을 맞춥니다. 짧게. 그래서 가치보다 싼 아파트를 투자를 하고 세입자도 제가 원하는 그 세입자분을 맞춰서 투자금 1,000만 원으로 1억 원의 수익을 달성하는 그런 투자를 완성하게 됐어요. 제가 해보니까 알겠더라고요. 아, 이렇게 할 수도 있겠구나. 아까 주식은 너무 어려울 것 같고 너무 학식이 뛰어나야 될 것 같고 그래서 못할 것 같았고 부동산은 좀 그것보다는 몸으로 해야 될 것 같아서 네. 선택했다라고 하시는데 네네. 사실 이제 부동산도 저는 공부를 해야 되는 것 같거든요. 네. 그럼 부동산은 공부의 영역인가요? 공부의 영역이죠. 반드시. 왜냐하면 같은 투자금으로 조금 더 높은 수익을 얻기를 바라잖아요. 가치 대비 싼 거는 어떻게 찾아요? 가격은 네이버 부동산에 나와요. 가격은 우리가 알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알 거는 가치만 알면 되는 거예요. 이게 좋은지 덜 좋은지만 알면 되는 거고 그 가치를 판단하는 기준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대표적으로 수도권에서는 강남 접근성, 그리고 지방에서는 인구 수가 많은 지역이 대부분 가치가 좋아요. 왜냐하면 부동산은 수요와 공급 논리로 진행이 되잖아요. 근데 수요라는 게 인구수거든요. 그렇죠. 이제 들어올 사람이 많아야 되니까. 맞아요. 인구수가 많아야 수요가 많은 거예요. 제가 아까 이 지방광역시 가치가 좋다고 말씀을 드린 게 인구가 많아서거든요. 그래서 그런 큰 판단 기준을 가지고 진행하시면 될 것 같아요. 가격은 정해져 있는 거고 맞아요. 실제 그런 가치를 보려면 여러 네. 가지들을 직접 알아봐야 네. 알 수 있는 거다. 맞습니다. 그래야 가치 대비 싼 아파트를 살 수 있다. 네. 입지가 좋은 아파트들이 어떤 식으로 바뀌는지. 보여드릴까요? 좋아요. 네.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목적은 같은 투자금으로 어떤 아파트를 사야 조금 더 좋은 수익을 얻을 수 있을지를 보여드리려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기가 강남이고요. 강남 바로 옆에 관악구라고 있어요. 그렇죠. 한강에서 들어오면 여기 동작구가 있고 바로 밑에 관악구가 있어요. 좀 확대해 보면은 여기 봉천역이라고 있어요. 관악구 사람들이 여를 굉장히 좋아해요. 여기 아파트가 좀 몰려 있고 구암초등학교를 되게 좋아하거든요. 여기서 그냥 아무 단지나 한번 클릭해 보려고 하는데 어떤 단지를 클릭해 볼까요? 이거 해볼까요? 네. 두산 1, 2단지? 봉천 두산 1, 2단지를 네. 해볼게요. 30평대를 한번 보겠습니다. 2015년도 네. 이때가 되게 매매가가 상승하지 않았는데 전세가가 계속 올라오는 상황이었거든요. 8천만 원 정도, 9천만 원 정도로 투자를 할 수 있었어요. 근데 내가 아는 지역이 많지 않아서 관악구에서만 투자를 하고 싶다. 괜찮아요. 투자할 수 있어요. 이것도 이제 1억 내외로 할 네. 수 있는 투자 단지였었죠. 네, 과거에. 2016년에 5억대 중반으로 투자를 해서 가격이 거의 13억대까지 올라갔어요. 와, 이게 네. 13억까지 올라왔어요? 네, 8억 정도의 수익이 있었던 거죠. 근데 관악구도 알고 송동구도 아는 그런 투자자가 있다고 해볼게요. 바로 여기 한강을 면하고 있고 서울숲 2차 프루지오라는 단지가 있어요. 송동구를 아시는 분은 같은 시기에 이렇게 뭐 7천만 원 뭐 이런 금액으로 투자를 할 수 있겠죠. 이때가 가격이 한 7억대 중반 정도 했었어요. 이때 상승장이 어디까지 갔냐? 18억대까지 갔어요. 그러니까 관악구를 아는 분도 8억을 벌 수 있었고 송동구까지 아시는 분은 10억을 넘게 벌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아는 지역이 많아질수록 조금 더 좋은 투자를 할 수 있다는 거고 내가 어떻게 하면 같은 금액으로 더 좋은 수익률을 얻을 수 있을까를 고민해 보면 결국 아는 지역이 많아야 되거든요. 이때가 어떤 시장이었냐? 이런 시기였잖아요. 매매가가 안 오르고 사람들이 집을 안 사요. 부동산이 되게 부정적이었어요. 이때는. 지금 같은 시기랑 똑같은 것 같아요. 분위기가.
비슷한 느낌이다. 비슷한 느낌이다. 물론 이때는 전세가가 좀 많이 올라왔지만 앞으로 전세가 많이 올라갈 거예요. 왜? 사람들이 아파트를 선택할 때는 두 가지 선택이 있어요. 첫 번째는 매매, 두 번째는 임차. 근데 매매를 선택할 때는 부동산으로 돈을 벌 수 있다는 심리가 만연할 때. 그러니까 이걸로 내가 남겨 먹을 게 있겠다 싶을 때. 맞아요. 네. 그때 매매를 선택하죠. 근데 지금 아니잖아요. 지금 부동산 사면 망한다. 앞으로 하락할 거다라는 심리가 만연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대부분 임차를 선택할 거예요. 임차가 전월세거든요. 그쵸. 전세 수요가 많아지니까 전세가가 올라갈 거예요. 이 시기가 또 올 겁니다. 근데 지금 준비하지 않으면 이 시기를 잡을 수 없어요. 놓쳐버릴 수 있습니다. 맞아요. 과거에는 어땠고 지금은 어떻고 네. 과거에 비교했을 때 지금 상황은 어떤 상황이고 네. 이런 게 어떻게 보면 부동산 공부가 될 수 있겠네요. 맞습니다. 공부하는 가봐야 돼요. 거? 가보고 이 단지가 어떻지? 강남 접근성이 어떻지? 이런 지역의 종합적인 정보를 알아가는 거예요. 하나하나씩 지역을 모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관악구를 아시는 분은 8억을 벌 수 있었지만 송동구를 아시는 분은 뭐 10억을 넘게 벌 수 있었고 또 다른 지역을 아시는 분들은 훨씬 많이 벌 수 있었겠죠. 그래서 지금 같은 시장에서는 어차피 가격이 막 급격하게 상승하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 차근차근 준비를 해놓으시면 될 것 같아요. 성공했던 순간보다 힘들고 실패했던 순간이 훨씬 많은 사람이에요. 그럼 그 중에서 제일 기억에 남는? 네. 제가 지방을 정말 많이 갔거든요. 근데 지방을 가려면 제가 서울에 살았다 보니까 또 평일에 일을 해야 되잖아요. 주말에 갔어야 됐어요. 한정된 시간 내에서 그 지역에 가서 최대한 많이 봐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새벽 5시에 첫 차를 타고 가도 도착하면 뭐 8시, 9시 정도 되고. 근데 제가 어떤 여름에 그 지역을 갔는데 도착하자마자 천둥 번개가 치고 비 오고 폭풍우가 치던 그런 상황이었어요. 내가 여기서 어떻게 하지? 한 1분 정도 고민했던 것 같아요. 집에 갈까? 아니면 해볼까? 너무 현실적인 고민이야. 저도 사람이니까. 제가 비 맞기 싫으니까. 맞아요. 기차표도 솔직히 알아봤어요. 근데 이왕 온 거 한번 해보자. 그리고 문 앞을 나갔는데 너무 날씨가 안 좋은 거예요. 바람도 너무 많이 불고 제가 날아갈 것 같은, 제가 좀 몸무게가 그래도 어느 정도 나가는데 제가 날아갈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우산을 써도 의미가 없고 우산 버리고 그냥 갔어요. 아침 9시부터 저녁 10시까지 걸었어요. 비 맞으면서요? 비 맞으면서. 그때 제가 또 신발이 약간 여름이니까 바람 통하고 시원한 거. 그걸 신고 갔는데 마침 비가 오니까 비가 다 들어간 거예요. 끝나고 나니까 발이 퉁퉁 부었더라고요. 물집도 잡히고 못 걸겠더라고요. 거의 12시간 가까이 걸으신 거예요. 12시간 넘게 걸으신 거니까. 맞아요. 그리고 제가 임장을 하고 나서 생각한 게 제가 가던 그 12시간 동안 마주친 사람이 없었어요. 밖에 나온 사람이 없구나. 네, 밖에 나온 사람도 없고 카페 같은 데를 지나가면은 사람들이 저를 막 손가락질 하더라고요. 저 사람 봐. 이상한 사람이다. 이상한 사람이다. 저 비 맞으려고 나도 이상한 데다. 비 맞으려고 막 핸드폰도 막 이러고 봤거든요. 막 비 안 맞으려고. 왜 저런 행동을 하지? 이상하게 보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때 되게 기분이 좋았어요. 나는 다른 삶을 살고 있구나. 아무도 부동산을 안 볼 때, 아무도 밖에 안 나올 때, 아무도 임장을 안 할 때, 아무도 지역 탐구를 안 할 때, 나 혼자 나와서 이러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고, 결국 그 지역에서 투자를 했어요. 그리고 벌었습니까? 네, 많이 벌었습니다. 사실 유디님 얘기를 이렇게 들으면서 느끼는 게 노력해야 되는 건 맞지만 노력하지 않는 사람한테 돌아가는 건 아무것도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너바나라는 이름이 많이 나왔단 말이에요. 근데 유디님의 부동산 공부를 시작하는 계기가 이 너바나라는 사람이 어느 정도 영향을 많이 끼쳤나요? 어떻게 시작을 했냐면 제가 일을 되게 열심히 했거든요. 회사에서 성과도 좋고 그 회사 선배 중에 한 분이 저를 되게 안타깝게 보셨나 봐요. 유디야, 너가 이게 열심히 일하는 것도 좋은데 미래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는 게 어떨까라고 생각하시면서 저한테 카톡으로, 그때는 이제 월부 팟캐스트라는 게 있었어요. 유튜브도 없었고 그 라디오 같은 건데 그거를 카톡으로 보내주시면서 너 운동도 열심히 하니까 그때 노래 듣지 말고 이거 한번 들어봐라 이렇게 제안을 해주신 거예요. 그때 저는 그걸 듣고도 와닿지 않았어요. 아직까지도? 네, 아직까지도. 모르니까. 제가 시간이 워낙 많았거든요. 그래서 그걸 한 달, 2달, 3달 이렇게 듣다 보니까 나도 이거 할 수 있겠는데? 그런 감정이 생기더라고요. 갑자기 맞아요. 영어가 들리듯이. 맞아요. 근데 어떻게 하지? 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걸 진행하시는 분이 너바나라는 분이 계셨거든요. 이 사람을 한번 만나봐야겠다. 근데 어떻게 만날지를 한번 고민해봤어요. 책도 쓰셨고 뭐 강의도 하신다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겠죠. 맞아요. 그래서 강의를 한번 들어봐야겠다 하고 그때 이제 20년 2월에 열반 스쿨 기초반이라는 강의를 이제 수강하게 되면서 시작을 했습니다. 그럼 이제 그때부터 공부를 시작하신 거고? 맞습니다. 저는 이제 회사 선배의 팟캐스트를 소개시켜 주신 거죠. 그걸 듣고 너바나라는 사람이 하는 강의를 들어봤는데
거기서 해주시는 말씀이 부동산 투자의 방법도 알려주시지만 더 중요한 건 자본주의에서 어떤 삶을 살고 어떤 마인드를 가져야 될지를 말씀해 주시거든요. 즉 부자 보고서라는 그 주제로 강의를 해주시는데 부자는 소유권을 가져야 된다. 라는 말씀이 정말 와닿았어요. 내가 과연 뭘 소유하고 있을까를 생각해 보니까 뭐 옷은 되게 많이 소유하고 있었는데 자산은 소유한 게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자본주의 삶에서는 자산을 소유해야 되는구나. 자본주의의 반대가 저는 공산주의인 줄 알았거든요. 근데 자본주의 반대는 근로주의라고 하셨어요. 근로주의가 어떤 얘기예요? 내가 회사를 소유하는 게 아니라 어떤 사람이 소유한 회사의 근로자로서 일을 하는 거죠. 근데 제가 생각해 보니까 자본주의 사회에 살고 있는데 근로주의적인 마인드를 갖고 있었더라고요. 이러면 안 되겠다. 자본주의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한번 더 생각해보고 자본주의 사회에서 성공하신 분들이 나갔던 방향을 그대로 한번 가봐야겠다라고 생각을 했고 행동을 했었던 것 같아요. 제가 투자하기 좋아하는 지역의 특징이 있어요. 사람들이 관심이 많지 않다. 근데 가격이 싸다. 근데 가격이 싼 거. 관심이 없는데 가치가 좋아야 돼요. 그 대신. 근데 가격이 싸다. 이 지역이 어디냐? 경기도에서는 네. 평촌과 수지라는 지역이 있어요. 여기 강남이 있어요. 조금 내려오면 과천이 있고 안양시 동안구라고 있어요. 동안구에 그 평촌이라는 여기 1기 신도시가 있거든요. 범계역과 평촌역을 중심으로 4호선 라인이거든요. 4호선 라인 위쪽을 평북이라 불러요. 그리고 아래쪽을 평남이라 불러요. 오, 그렇게 나눠져 있어요. 그냥 이게 진짜 실제로 있는 지명은 아닌 거죠? 네, 그렇게 평북과 네. 평남 이렇게 맞아요. 편안하게. 그냥 아는 사람들은 이렇게 부릅니다. 구분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그 이유가 있어요. 왜요? 평남이 학군이 좋아요. 여기에 귀인중학교를 사람들이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모두들 이 귀인중학교를 가고 싶어 해요. 이 귀인중학교를 보낼 수 있는 단지가 가격이 굉장히 비쌉니다. 먼저 네. 결론부터 보자면 네. 이 평촌이라는 곳은 네.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사람들이 잘 모르지만 가치는 좋고 가격이 싸다는 이유 중에 가장 네. 큰 이유가 학군지 때문이에요? 근데 학군지도 그렇고 네. 강남을 1시간 이내에 접근할 수 있어요. 강남을 1시간 이내로 도달할 수 있는 지역은 경기도에 되게 많거든요. 네. 근데 거기 학군까지 있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잘 모르고 가격도 착해요. 그러니까 24평, 그러니까 전용 5구 기준으로 한 5억대에서 6억대 하거든요. 그리고 84, 전용 84, 30평대 기준으로 한 7억대에서 8억대 해요. 물론 귀인중학교를 보낼 수 있는 단지는 조금 가격이 있어요. 하지만 저는 이 가격이면 굉장히 가치 대비 저평가돼 있다고 생각해요. 여기 환경도 되게 좋거든요. 네. 아파트가 되게 반듯반듯하게 지어졌잖아요. 네. 이렇게 네모나게. 롯데백화점도 있고. 또 일기 신도시니까 더 그렇겠죠? 맞습니다. 그래서 평촌을 잘 보시면은 기회가 있을 수 있다. 그럼 평촌이랑 네. 또 수지, 이번 수지 한번 가볼까요? 네, 좋습니다. 강남에서 여기 경부고속도로를 타고 분당을 지나서 좀 내려오면 용인 수지구라고 있어요. 근데 용인시 수지구는 지하철이 2개의 노선이 지나가는데 첫 번째는 여기 빨간색 신분당선, 두 번째는 분당선 노란색. 신분당선은 강남으로 바로 갈 수 있어요. 근데 분당선은 강남으로 가려면 한번 갈아타야 돼요. 돼. 당연히 신분당선을 탈 수 있는 지역들이 선호하겠죠. 네. 그래서 먼저 신분당선 라인을 먼저 봐야 돼요. 특히 여기 뭐 성북역, 수지구청역, 상현역. 여기가 이제 수지구에서 신분당선을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라인인데 여기 수지구청역을 사람들이 굉장히 좋아해요. 학군이 괜찮아요. 근데 수지구가 평촌과 다른 점이 있어요. 뭐요? 평촌은 학군이 평남에 몰려 있거든요. 근데 수지구는 물론 조금 더 좋은 학군과 덜 좋은 학군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평이하게 다 좋은 그런 느낌이 있어요. 평균치가 좀 높군요. 네, 평균치가 높아요. 쏠리는 게 많지 않아요. 절대적인 가격이 여기도 마찬가지로 평촌이랑 가격이 비슷하거든요. 네. 전용 5구가 5억에서 6억대, 7억대, 전용 84가 한 7억에서 8억대 해요. 이 정도면은 이제 다른 경기도 지역을 봤을 때 강남 1시간 내로 갈 수 있는 지역에서 학군까지 보유한 이 정도 가치라면 나쁘지 않은 가격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신분당선을 그냥 타면 네. 강남역으로 바로 직행으로 갈 수 있는 거니까. 맞아요. 그 정도면 가격이 굉장히 괜찮네요. 맞아요. 그리고 이제 바로 오른쪽을 가보시면은 여기는 분당선 라인이 있어요. 여기가 죽전이라고 하는 지역인데 수지구 내에서는 선호도가 좀 떨어지긴 하지만 신세계백화점도 있거든요. 여기 카페거리도 있고 여기 환경이 되게 좋아요. 아파트들도 많고 여기도 학군도 나쁘지 않아서 되게 선호하는 지역이에요. 그래서 이 정도 지역이 가격대가 저는 괜찮다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평촌과 수지구를 보시면 좋을 것 같다. 좋습니다. 이제 평촌이랑 수지 봤어요. 네. 말씀해 주신 대로 네. 사람들은 잘 몰라. 네. 근데 학군도 좋고 강남도 한 1시간이면 갈 수 있고 가격은 낮아요. 네. 그러면 수지나 평촌은 네. 얼마 정도 금액이 있는 분들이 좀 네. 도전할 만한 지역이에요? 그 종잣돈으로 한 2억 정도 2억. 있으면은
할 수 있어요. 맥시멈 2억? 네. 아, 맥시멈 2억 정도. 보수적으로 2억이고 네. 조금 덜 드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뭐 취등록세 뭐 다 해서 이제 2억. 맞습니다. 그거보다 조금 덜 있어도 좀 도전할 만한 맞습니다. 지역이다. 네, 맞아요. 물론 좋은 지역인 건 알겠는데 네, 네. 지금 시점이 좀 그렇게 좋지 않은 시점이긴 하잖아요. 네. 하락장이니까. 네. 근데 그럼에도 이 지역들을 조금 눈여겨보시는 이유가 있으세요, 따로? 아, 부동산은 시기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가치 대비 가격이 중요한 거예요. 시기가 중요하지 않다고 말씀을 드렸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더 좋은 시기는 하락장이에요. 왜냐면 사람들이 집을 안 사니까 아파트 가격이 계속 내려오니까 부동산은 가치가 안 변하잖아요. 그쵸. 어디 도망가는 것도 아니고 거기에 있죠, 네. 계속. 가치는 똑같은데 가격이 점점 싸지는 거예요. 그럼 부동산 투자하기는 더 좋아지는 거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가치는 똑같은데 가격이 올라갈 때 보더라고요. 그렇죠. 사고 네. 싶어 하죠. 맞아요. 그래서 반대로 하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이제 수도권 봤으니까 네. 한번 서울 지역으로 한번 네.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제가 투자하기 좋은 지역이라고 말씀드린 기준이 하나 있었잖아요. 네. 사람들이 많이 모르는 지역. 모르고 네, 가치 대비 가격이 싼 지역. 맞아요. 네. 한 가지 더 있어요. 과거에는 안 좋았는데 네. 좋아지는 지역. 그 중에 하나가 환경이 좋아지는 지역이에요. 어떤 특징이 있는 지역을 환경이 좋다고 생각하세요? 어떤 특징? 좀 깨끗해야겠죠? 맞아요. 그걸 깨끗하려면은 새 아파트가 새 좀 아파트가 많아야 되고 뭐 그쵸. 주변에 뭐 백화점 같은 것도 있으면 더 깨끗해질 거고 맞아요. 뭐 그런 네. 것들? 그런 특징이 있는 지역이 있는데 네. 아직 새 아파트가 들어오기 전이에요. 근데 나만 알고 있어요. 다 모르고. 왜냐면 지금 이 지역을 가면 눈에 보이는 건 되게 안 좋거든요. 근데 이게 바뀌는 지역들이 있거든요. 예전에 마곡이 그랬잖아요. 맞아요. 네. 제가 예전에 어릴 네. 때 마포구 살았거든요. 아, 네. 그때 상암동이 쓰레기장이었어요. 저희 어머니가 네. 상암동 가서 놀지 말라 그랬어요. 위험하다고. 그 쓰레기장 많으니까. 그게 포인트예요. 아. 그 시기에 어디 가서 놀지 마 하는 지역들인데 그 지역이 변할 지역. 그 중에 하나가 동대문구예요. 동대문구. 네. 그러니까 서울 주요 업무 지구가 3개가 있어요. 그쵸. 하나는 강남, 또 하나는 여의도, 또 하나는 시청이거든요. 근데 동대문구는 강남과 시청을 오. 모두 1시간 이내에 도달할 수 있는 지역이에요. 그러네요. 네. 근데 지금 거주 지역으로 선호되지 않고 있어요. 왜냐하면 환경이 안 좋으니까. 그리고 동대문구 하면은 청량리에 약간 좀 안 좋은 그런 그쵸. 시설들이 있었거든요. 네. 지금 없어졌어요. 네. 청량리가 동대문구구나. 맞아요. 청량리가 동대문구예요. 사람들이 모를 법하네. 네, 몰라요. 정말 어. 모르고 여기에 재재라고 있거든요. 재개발 재건축 지역을 보여주는 거예요. 하늘 색깔이 많잖아요. 네. 하늘 색깔이 많다는 건 여기가 다 새 아파트로 바뀔 거라는 거예요. 동대문구가 지금은 되게 환경이 안 좋아요. 언덕도 많고 근데 하늘색이 많아요. 그럼 여기가 다 새 아파트로 변할 거라는 거거든요. 그러네요. 여기는 좀 위쪽으로 올라오면은 외대암역에 뭐 외대랑 경희대가 있는데 이문 휘경 네. 구역이거든요. 여기도 지금 청약 난리 난리 났어요. 났어요. 네. 여기도 새 아파트로 다 변할 거예요. 그리고 여기 청량리역이 있거든요. 지금 지하철이 3개나 지나다녀요. 1호선, 수인분당선, 경의중앙선. 근데 여기에 지하철이 2개가 더 들어옵니다. GTX B와 C가 청량리역을 지나가요. 청량리역의 특징이 뭐냐? 일단 지하철이 5개가 되는 곳. 지금은 상황이 안 좋아요. 환경이 안 좋고. 근데 여기가 다 천지계획하는 곳. 그리고 위치가 좋아요. 근데 여기 대부분 잘 모르시거든요. 네. 그죠. 저 동대문구인 줄 몰랐다니까요. 청량리가. 근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의 핵심은 재개발 재건축을 사라는 게 아니에요. 나는 가만히 있는데 주변 환경이 좋아질 곳을 가라는 거예요. 재개발 구역들이 굉장히 많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 지역들의 특징은 지금 눈으로 보기엔 너무 안 좋아요. 사람들이 여기를 쳐다도 안 봐요. 그리고 지금 하락장이잖아요. 부동산으로 돈을 벌 수 있다는 심리가 아예 없으니까 거의 여기는 방치된 상태입니다. 눈으로 어떻게 보이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런 지역들. 크게 선호할 만한 그런 요소가 없어요. 보시면은. 일단 뭔가 오래된 건물들이고 맞아요. 좀 좁고. 네, 맞아요. 그리고 하나 더 보여드리자면 좀 위쪽으로 한번 가볼게요. 네. 어머. 이런 지역들이 그러니까 지금 안 좋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덜 좋은 게 아니라 안 좋은 수준이니까. 안 좋은 수준인데 이게 다 신축 아파트로 바뀐다는 거예요. 이제 이 화면에서 바뀐다. 네. 그러면 이제 청량리역 오른쪽에 있는 단지들이 그래도 재건축이 좀 이루어진 단지들인데 이렇게 바뀐다는 거예요. 아까 그 막 좁고 네. 정돈 안 되고 더러웠던 곳이 네. 이렇게 좀 깨끗한 신축 아파트 단지로 변한다는 거죠. 맞아요. 사람들이 이런 걸 잘 못 봐요. 그리고 여기 동대문구 지금 가보면은 안 좋잖아요. 일단 네. 안 좋으니까 부동산 들어가면 사장님들이 스스로 1,000만 원, 2,000만 원 깎고 시작해요. 아, 음료로도 내주시는 거예요. 네, 음료도 당연히 드리고요. 음료 중요하거든요. 네, 음료가 되게 중요하잖아요. 네. 음료가 나온다? 지금 이거는 기회다. 이건 내가 갑이다. 네, 어. 약간 이런 느낌으로 보시면 돼요. 오. 네. 그러면 네. 이제 동대문구 여기를 하려면 지금 네. 현금으로는 어느 정도 갖고 계신 분들이면 네. 접근이 가능해요? 아, 동대문구는
좀 넉넉하게 3억 정도. 3억. 네. 3억 정도 갖고 있으면 네. 여기다 투자 목적으로 맞아요. 하나 살 정도만 하다. 맞아요. 투자가 해놓고 바뀔 때까지 그냥 편하게 기다리는 거죠. 기다리는 거죠. 가격이 올라가면 투자로 좋은 지역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가치는 똑같다. 평촌 수지는 가치가 좋은 지역이고 동대문구는 가치가 변하는 지역이잖아요. 근데 제가 말씀드린 이유는 그 가치 대비 가격이 싸서 그런 거예요. 가격이 싸서. 그러니까 여러분들 오해하지 마시고 제가 이 지역들을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고 있는지를 중점적으로 배우시고 여러분들 투자 생활에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이제 부동산을 보면 지표가 여러 가지 있잖아요. 예를 들어 네네. 전세가율이 있을 거고 네. 뭐 여러 가지 지표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그 지표들 중에서 좀 눈여겨서 보셨던 지표들이 있으세요? 네, 부동산 투자자분들이 지표들을 되게 많이 보시고 그쵸. 여러분들도 어떤 지표를 보고 판단을 해야 되지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 그거 엄청 많으시죠. 역설적이게도 저는 지표를 많이 보지 않았어요. 저는 하나만 봤어요. 네이버 부동산만 봤습니다. 가격만 본 거예요. 제가 하는 투자는 가치에 비해서 가격이 싼 단지를 매수해서 그 단지가 가치를 찾아갈 때까지 즉 가격이 가치를 찾아갈 때까지 기다리는 투자를 했거든요. 근데 가격은 네이버 부동산에 나와 있잖아요. 그럼 가치는 표에 없어요. 그렇죠. 네, 가치는 내 발과 내 눈에 있어요. 직접 보고 네. 경험해야. 맞아요. 왜냐하면 부동산도 결국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 즉 대부분의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부동산을 사야 되는데 거기서 그걸 지표로 나오지 않거든요. 결국 내가 그 사람에 빙의해서 이 땅을 보고 이 환경을 보고 이 아파트를 보고 직접 눈으로 봐야 그 가치를 알 수 있어요. 그래서 한 달에 한 개씩 아는 지역을 계속 늘려갔던 거예요. 조금씩. 조금씩. 유디님이 이제 직장 다니시면서 공무원 생활 하시면서 이제 네. 투자하셨잖아요. 네. 그럼 그때 네. 좀 공부했던 방법, 네. 뭐 에피소드 같은 거 제가 듣기로는 뭐 하루에 남들 100개 볼 때 800개를 봤다고 시세를. 네. 뭐 직장인 공부하실 때는 어떻게 공부하셨어요? 회사는 그래도 열심히 다녀야겠다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 남들한테 피해 끼치면 안 되니까 회사 이외의 시간을 정말 모든 시간을 투자에 활용해야겠다라는 생각했고 새벽 한 4시쯤에 일어나서 출근이 9시까지였거든요. 한 8시까지는 온 힘을 쏟아서 투자 공부를 했습니다. 4시간? 네. 그 전에 갔다 온 지역 보고서도 쓰고 제가 본 단지들 가치 분석도 하고 이러면서 회사를 갔고요. 회사 가서는 쉽지 않았어요. 왜냐면 일해야 되니까. 일을 해야 되는데 이미 에너지를 많이 썼잖아요. 근데 제가 되게 희열을 느꼈어요. 그때마다. 그래도 열심히 했다. 내가 투자 공부를 네. 대충 하고 있진 않구나. 네. 근데 에너지가 좀 넘치는 날이 있었거든요. 그때 약간 저한테 실망했어요. 오늘 열심히 안 했구나. 그럼 그 다음 날은 3시에 일어났어요. 그렇게 했어요. 저녁에도 이제 퇴근하고 나면 또 시간이 많잖아요. 수도권이든 연차를 내면 뭐 지방이든 그 어떤 지역을 그 시기에 보고 있던 지역을 무조건 갔습니다. 그렇게 좀 이어나갔던 것 같아요. 이렇게 처음에는 되게 막막했는데 싹 가다 보니까 결과가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방금 말씀하신 대로 하루에 단지를 800개를 봤는데 800개를 제가 직접 본 게 아니라 이걸로 네이버 부동산으로 보고 엑셀에 정리를 했는데 제가 왜 그렇게까지 했냐. 제가 투자를 시작하고 지방이 살짝 상승을 했거든요. 근데 저는 되게 무서웠어요. 빨리 해야 되는데. 네, 빨리 해야 되는데 내가 지금 초보고 아는 지역도 많지 않은데 내가 모르는 지역들, 내가 아는 지역 중에서도 내가 관심 갖지 않는 단지들의 가격이 상승하면 내가 투자할 단지가 있을까? 없겠구나. 없을 수도 있겠구나. 정말 마음이 안 좋았어요. 조급해지고 그래서 하루에 800개씩 했던 것 같아요. 그래도 제가 좀 잘한 점은 행동을 했다는 거. 실제로 했다는 거. 실제로 하고 그 투자를 계속 이어나가는 거. 라고 생각해요. 좋습니다. 근데 보시는 분들 거의 직장인 분들이시란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어쨌든 9to6든 뭐든 월화수목금은 다 직장에다 써셔야 되는 분들인데 네. 회사 다니면서 네. 이렇게 막 유디님처럼 이거 보고 저거 보고 갔다 오고 나서 이런 거 너무 힘들지 않아요? 정말 쉽지 않죠. 네. 회사 생활만 해도 녹초가 되잖아요. 근데 저도 그랬어요. 저도 그랬고 처음에 지역 분석을 나갔을 때 20분 걷고 그만뒀어요. 힘들어서? 네, 힘들어서. 그냥 20분 걷고 나서 카페가 보이더라고요. 카페에서 그냥 좀 앉아있다 가자. 근데 엉덩이가 안 일어나지는 거예요. 떨어지지. 안 떨어져요. 네, 아이스 편하니까. 아메리카노 맛있는데. 네. 아이스로 아메리카노도 먹고 네. 그러면서 이제 보내다 보니까 바로 집에 갔거든요. 근데 이거를 한 번에 하시려고 하지 마시고 조금씩 올리셨으면 좋겠어요. 저도 처음에 20분 봤다가 그 다음 날에는 30분 봤다가 그 다음 주에는 1시간 보면서 이제 1년 지나니까 10시간 보고 이렇게 된 거거든요. 여러분들 누구나 처음은 있어요. 처음이 어려워서 힘든 게 아니라 낯설어서 어려운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들 모두 신입사원 시절 있었잖아요. 저도 신입사원 시절 있었고요. 그쵸. 되게 힘들었어요.
힘들었거든요. 제 상사분은 10분 만에 뚝뚝 막 이렇게 하는데 저는 이거 하느라 막 6시간 정도 걸리고 그것도 실패하고 상사한테 혼나고 근데 이 과정들이 반복되다 보니까 어느새 적응이 되더라고요. 근데 투자도 똑같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투자도 처음엔 쉽지 않아요. 근데 이거를 반복하고 버티다 보면 잘해지게 돼 있는데 회사랑 투자의 차이점이 하나 있어요. 뭐예요? 회사는 강제성이 있어요. 우리가 회사를 안 가면 돈을 못 보니까. 삶의 영위가 안 되잖아요. 근데 투자는 굳이 안 해도 상관없어요. 여러분들이 투자를 잘하게 되는 방법이 한 가지 있는데 그게 뭐냐면 회사처럼 투자를 강제적인 환경으로 만드는 거예요. 어떻게 만들어요? 주변을 투자를 하는 사람들로 채워보세요. 가득 채워보세요. 그러면 나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을 한번 만들어 보세요. 그게 네. 말이 쉽지. 네. 투자하는 사람을 주변에 채우는 이게 쉽진 않잖아요. 맞잖아요. 여러분들 주변에 투자하시는 분들이 많지 않아요. 특히 부동산 투자하시는 분들은 거의 없으실 거예요. 그럼 부동산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 모여 있는 곳을 여러분들이 직접 가시면 되잖아요. 그렇죠. 저는 열반기초반 수강을 하고 나서 시작된 것 같아요. 여기에 뭐 조모임도 해주시고 그 다음 단계도 커리큘럼이 짜져 있거든요. 계속 이 환경을 유지하면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방향성을 제시해 주거든요. 태종님 회사 다닐 때 막 되게 큰 목적을 가지고 가실 수도 있지만 저는 그렇게 하지 않았거든요. 저는 그냥 가야 되니까 갔었어요. 돈 벌어야 되니까 가는 거죠. 맞아요. 네. 저 돈 벌어야 되니까 갔었거든요. 근데 잘해지게 됐잖아요. 투자도 똑같아요. 그렇게 해야 돼요. 내가 큰 의지가 없어도 자동으로 할 수 있는 환경만 만들면 되는데 대부분의 분들이 조급해하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점을 찍으려고 하시거든요. 점이 뭐냐면 매수를 빨리 하려고 해요. 매수를 하면 여러분들이 되게 좋아하시거든요. 근데 좋아해야 되는 시점은 그때가 아니라 가격이 올랐을 때예요. 돈을 벌었을 때. 돈을 벌었을 때 좋아하셔야 돼요. 내가 당장 다음 주에 투자할 수도 있고 1년 뒤에 투자할 수 있는데 가격이 5년 뒤에 오르면 뭐 1년 뒤에 하나, 일주일 뒤에 하나 똑같은 거잖아요. 비슷하죠. 비슷해요. 투자는 점이 아니에요. 선이에요. 선. 과정이거든요. 계속 네. 움직이고. 계속해서 보고 보유하고 매도하는 과정 자체가 투자거든요. 너무 점을 빨리 찍으려고 하시면 여러분들 어려울 수 있어요. 그 점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근데 또 그런 생각도 들어요. 지금은 부동산 하락기고 집값도 막 떨어지고 하니까 네. 내가 지금 공부해가지고 당장 될 것 같지 않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 네, 네. 그런 분들을 위해서 네. 해주실 얘기가 있으면 어떤 게 있을까요? 저도 그 말씀에 너무 공감을 해요. 나 안 될 것 그랬으니까. 같거든. 안 될 것 같고 지금 부동산 다 떨어지는데 왜 자꾸 부동산 투자를 하라고 하지? 근데 사람은 최근 3년 동안 있었던 일이 앞으로도 지속될 거라고 생각을 한대요. 최근 3년 동안 있었던 일이? 네네. 그러니까 지금까지 부동산 하락장이었잖아요. 그럼 이게 앞으로도 지속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러다 보니까 관성이 생긴 거죠. 용기를 못 내는 거예요.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제가 처음에 투자할 때 저는 생각이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생각이 없는 네, 사람이다. 나는 생각을 하지 않는다. 나는 판단을 하지 않는다. 왜? 난 부자가 아니니까. 내가 생각하면 부자의 마인드가 아니라 그냥 월 200번은 공무원의 마인드로 생각을 할 수밖에 없구나. 그러니까 근로주의적인 사고구나. 그쵸. 그러면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됐고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될까? 부자가 생각하는 대로 생각하고 부자가 행동하는 대로 행동하면 되겠구나 라고 판단을 했어요. 똑같이 따라한다. 네, 그래서 똑같이 따라 했어요. 그랬더니 결과가 나왔어요. 그걸 어떻게 제가 캐치를 했냐. 일단 부자를 찾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따라할 만한 부자를 찾아야 되죠. 맞아요. 따라할 만한 부자를 찾아야 되는데 저는 운이 좋게 너바나라는 사람을 찾게 된 거고 그 사람이 쓴 책을 보고 그 사람이 하는 강의를 듣고 거기서 하시는 말씀을 똑같이 했어요. 정말. 그랬더니 투자도 계속해서 할 수 있게 되고 결과가 나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유디님은 그 처음 시작을 네. 너바나님이랑 네. 함께 하신 거고 맞아요. 그래서 지금까지도 이어오실 수 있는 거니까. 네. 저와 같은 분들이 되게 많으실 것 같아요. 월급쟁이시고 박봉인 분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 여러분들도 할 수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께 좀 알려드리고 싶었어요. 그리고 이렇게 또 들으니까 네. 진짜 처음 시작할 때 누구 네. 만나냐가 되게 중요하겠네요. 맞아요. 네. 네. 그럼 유디님께서는 네. 처음에 네. 투자를 이제 시작할 때 부자들을 따라가 봐야겠다. 네. 똑같이. 네. 그럼 그 부자들 중에서도 내가 이 사람은 좀 따라가야지 네. 라는 걸 어떻게 선택을 하셨어요? 저는 일단 잘하는 사람을 따라해야겠다 라는 생각을 했어요. 처음에 팟캐스트를 듣고 시작했다고 했잖아요. 팟캐스트만 듣고 바로 따라할 수는 없으니까 그쵸. 저도 나름대로 검증을 하잖아요. 그래서 책을 봤어요. 나는 부동산과 맞벌이 한다라는 책을 봤는데 정말 현실적으로 이건 가능하겠구나. 그리고 정말 박봉의 월급쟁이도 가능하겠구나. 되겠구나. 맞아요. 그게 정말 명확하게 느껴졌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한번 만나보고
알아보고 해봐야겠다라고 시작했습니다. 오늘 정말 귀한 시간 내주셨는데 마지막으로 우리 월부 시청자분들에게 해주실 얘기가 있으시다면 네네. 이 화면에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 이제 보시는 분들, 여기 지금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저와 같은 상황이 되게 많으실 것 같아요. 이 영상을 지금까지 보고 계신 분들은 정말 인생을 바꾸고 싶으신 분들이실 것 같아요. 아니, 간절하신 분들. 네, 맞아요. 그분들께 제가 도움이 될 수 있는 말이 있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릴게요. 저는 앞이 보이지 않는 사람이었어요. 평범한 월급쟁이였고 이대로 그냥 꾸준히 살면 되겠구나 라는 그냥 정말 여러분들과 같은 평범한 월급쟁이였는데 투자를 배우고 이 월부 환경에서 너바나라는 사람을 만나게 되면서 인생이 바뀌게 됐거든요. 그때 저도 똑같았어요. 처음 시작할 때도 내가 과연 할 수 있을까? 너바나라서 한 거 아닌가? 너나이라서 한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는데 누구나 할 수 있다는 마음을 갖고 의심하지 않고 배운 대로 하면 다 된다는 걸 느꼈어요. 저뿐만 아니라 저와 같이 했었던 동료분들도 모두 부자가 됐거든요. 여러분들 지금 망설이고 계신 분들도 있으실 텐데 실행하는 거 한번 행동해 보는 건 그래도 해볼만 하잖아요. 딱 한 번만 해보시고 조금씩 늘려간다는 생각으로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인생이 바뀌게 될 겁니다. 나도 할 수 있겠구나라는 감정을 꼭 느끼셨으면 좋겠고 저희는 인사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